안녕하세요. 곰신의 동화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함께 읽고 그 속에 담긴 마음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특히 양질의 독서로 다양한 세상을 접해야 하는 시기죠. 초등학교 5,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함께 읽고 싶은 책, 아이의 독서력을 올리는 좋은 책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곰신의 동화책방을 함께 열고 있는 책방지기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시즌2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위한 책. 첫 번째 주제는 정체성입니다. 시즌2를 여는 주제로 정체성을 선정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체성이라는 게 물어야 할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특히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가 막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게 우리가 살면서 계속 풀어야 할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5, 6학년 때부터 그런 걸 고민해보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게 해줄 동화책을 오늘 선정을 했죠. 리얼 말의 슈퍼 아이돌 오두리, 화성에 간 내 동생,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4권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리얼 말의 황지영 글, 안경미 그림, 문학과 지성사에서 2018년에 편했습니다. 제14회 마해송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하네요. 주희쌤이 소개해 주시죠. 리얼 마레에서 마레의 엄마 아빠는 마레가 태어나면서부터 마레의 성장을 소재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계획에 따라 학교도 전학 다녀야 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해야 하고 그런 마레가 이제 막 5학년이 되어서 친한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그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마레에게 엄마 아빠는 또 1년 동안 전국 캠핑 투어를 해야 한다고 말하죠. 마레는 그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친구들과 어느 날 진실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마레는 친구들의 새로운 속사정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마레의 블로그 소식도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레는 진짜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묻고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쓰기 시작하죠. 늘 육아를 하면서 고민인 게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작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되는 때가 많죠. 책 속에서 말의 엄마가 말의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도 부모한테 눌려 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라고 말하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실 말에도 굉장히 눌려 살고 있어요. 책 속 부모는 말에게 뭔가를 할 때마다 설명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말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설계한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요. 마레는 블로그에서 드러난 자신의 모습과 일상의 자신의 모습 사이의 괴리 때문에 무척 괴로워하죠. 마레는 대중에게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 실제의 자신과 매우 다르다는 것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은 진실은 이거야, 거짓은 이거야 라는 걸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진실한 삶을 살 때 인간이 훨씬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도덕적 당이라기보다는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워야 하나 아니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둬야 하나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정답을 알면서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엄마들 모두 같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푸사에 아이 사진을 올렸는데 어느 날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인공 말의 나이쯤인가 봐요. 또 유명세를 모두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할 때가 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책 속에서 마레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말에 저런 말에도 아닌 그냥 말해이고 싶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얼마 전에 곰신의 그림책방에서 하는 그림책으로 철학하기 수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떠올랐어요. 마레의 엄마 아빠는 마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하는 무언가로 생각하면서 마레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을 빼앗아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에리 프롬 얘기대로 존재에 만족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우린 너무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전 제 아이한테도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늘 반복해서 말합니다.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냥 하루하루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라고. 이게 저희 좌우명입니다. 다들 무엇이 되려고 애쓰다 보니까 오늘 하루의 만족과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다들 하루 만족하셨나요? 그러시다면 다들 정체성이 있으신 겁니다. 네, 만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네, 그런 분위기네요. 네, 만족합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책은 슈퍼 아이돌 오두리입니다. 이송현 글, 정혜경 그림, 비룡소에서 2013년 출간했습니다. 진희쌤이 소개해 주세요. 네, 오두리는 아역 모델 출신으로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기보다는 오디션 보러 다니기 바쁜 여자아이입니다. 학교를 자주 빠지는 건 물론이고 화면에 예쁘게 나와야 하니까 늘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아이죠. 친구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요. 시기 질투를 받기도 하지만 아이돌이 되느라 바빠서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가 과연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엄마가 좋아하는 일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축구가 너무 좋아서 축구밖에 모르는 동생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죠. 예쁘고 귀엽게 보이는 오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오두리의 모습을 찾아내게 됩니다. 두리가 여기에서 12살로 나오는데 그 나이면 한창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놀 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두리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자주 빠진다고 하니까 그 시기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놓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두리가 점점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주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화려한 생활을 해야 하니까 또 그러지 않은 척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네, 보여지는 게 특히 중요한 직업이니까 아마 자기 스스로도 또 단단하지 않으면 마음이 참 힘들 것 같아요. 항상 타인의 시선을 의식을 해야 되니까요. 비단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주입된 경우가 또 많을 수 있는데 언젠가 왜 한 번은 그런 애들 꼭 터진다고도 또 얘기도 하기도 하죠. 엄마 말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또는 무용만 열심히 하면 미술만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즐거운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든다고요. 어쩌면 오두리는 그런 인식을 또 굉장히 빨리 한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 옆에는 꼭 지나친 엄마가 있더라고요. 오두리 엄마는 오드리 헵번을 보며 배우가 되고 싶었죠. 딸아이의 이름을 오두리로 지을 정도로 딸을 연예인 만들고 싶어서 열정을 쏟아붓지만 결국 자신의 꿈을 투영한 강요는 성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자기 축구하는 것 좀 보러 와달라고 했지만 안 가주더니 막상 부상을 입고 나서 찾아갑니다. 성격이 워낙 유쾌한 엄마이다 보니 결핍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체성 있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다리 다쳐서 경기 못 뛰는 아들의 이름을 경기 중에 막 크게 부르거든요. 저는 엄마 입장에서 되게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된 부분이 많았어요. 이 오두리 엄마한테요. 네, 저희 둘째가 지금 지역문화재단에서 하는 뮤지컬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학부모와 학생 같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한테 하시는 질문에 대답을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엄마가 더 적극적이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되게 아차 싶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연출자님이 옆에서 요즘엔 어머니가 적극적이셔야 애들이 잘한다. 이렇게 또 실드를 쳐주셨는데 그게 또 나오고 나서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참 스스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실 한때지만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자꾸 네 꿈을 애한테 투영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막 약간 말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애가 하고 싶다잖아 이렇게 전 또 항변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투영시키는 건 정말 아닐까 이렇게 또 반성을 해보면서 지나치지 않게 또 과하지 않게 아이가 정말 원하는지 살펴보고 또 응원해야겠다 이렇게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오드리 엄마가 나중에 연기 학원을 본인이 직접 다니는 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끔씩 저도 저희 딸한테 난 네가 뭘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딸의 얘기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엄마가 해. 그러거든요. 사실 딸도 남이죠. 남이 뭘 하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스스로 하면 되죠.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아이와 엄마는 각자 독립적인 존재인데 그 존재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아이의 존재에 자신의 삶을 자꾸 투영하게 되는 게 많은 엄마들이, 많은 아빠들이 놓치게 되는 지점이죠. 이 책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끝까지 좋아하는 일의 이 끝을 경제적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것이 전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크게 부유하지 못하는 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꼭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꼭 좋아하는 일의 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이와 좀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이에게 투영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분기에 그 지역 문화재단에서 성인 뮤지컬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신청하려고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하세요. 이 책이 엄마들이 정체성을 찾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엄마들이 정체성을 찾아야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다니까요. 이렇게 다 좋은 영향이 갑니다. 그럼요. 명언입니다. 좋은 영향 가도록 열심히 오늘에 만족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세 번째 만나볼 책은 화성에 간 내 동생입니다. 일본 작가인 사소 요코 글, 유준재 그림, 웅준닷컴에서 2003년에 펴냈습니다. 현수쌤이 소개해 주세요. 화성에 간 내 동생은 취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특기는 그저 게으름 피우는 것이라는 아이 야마구치 다쿠마가 주인공인 동화입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고학년 아이들의 모습과 닮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 다쿠마가 학교에서 졸고 있다가 얼떨결에 체육대회 달리기 선수로 뽑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은 다쿠마는 그렇게 달리기 연습을 하러 가고 그곳에서 맹구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맹구는 다쿠마랑 달라요. 자신이 달리기 선수를 하겠다고 직접 지원을 했는데 달리기를 잘해서 지원한 게 아니라 잘 못해서 그래서 잘하고 싶으니까 지원을 한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구는 다쿠마한테 같이 달리기 연습을 하자고 하는데 다쿠마는 알겠다고 하고는 귀찮으니까 또 맨날 연습 시간을 까먹어요. 그리고 또 다쿠마에게는 겐지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친척 집에서 살다가 7년 만에 집으로 왔어요. 겐지는 평소에 SF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런 겐지에게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게 해준다는 고글. 다쿠마는 그렇게 말하는 겐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동화를 읽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다쿠마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다쿠마가 맹구와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겐지와 함께 지내면서 차차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 동화입니다. 저도 이 책 무척 재밌게 읽었어요. 세상 모든 일에 심드렁한 다쿠마가 무척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 안쓰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목이 화성에 간 내 동생이라서 처음부터 저는 다쿠마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도 동시에 동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을 계속 하면서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 괜히 가슴 졸였다 싶고 뭔가 제목 때문에 엮여서 혼자 앞서 걱정한 게 좀 머쓱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에겐 결국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저도 이걸 책방에서 샀는데 제목을 보고 고르고 또 앞에 내용을 보다가 뭐지 동생이 잘못되는 건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나갔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되는 건데 하고 이제 마음을 졸였는데 제목에서 동생이 화성에 갔다고 말하는 건 몸이 약했던 겐지가 고글을 쓰고 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믿는 그런 상상력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다쿠마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즘 애들 진짜 의욕이라고는 없잖아요. 동생이라고는 하나 자주 못 봤으니 그 관계가 어찌 깊겠어요. 부딪히고 싸우면서 관계가 달라지는데 결국 동생 겐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형제 아니랄까봐 비슷하게 변하니까요. 친구 맹구도 다쿠마에게는 그저 겐지 같은 사람이었겠지만 마음을 열고 함께 육상대회를 준비를 잘해 나갑니다. 이상한 고글을 쓰고 늑대도 만나고 우주에도 가는 겐지와 같은 상상력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 고글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뛰는 중에 이제 다쿠마가 고글을 끼고 뛰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앞에 어렸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되게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겐지가 고글을 쓰고 화성에 가는 것처럼 다쿠마도 고글을 통해 자신을 상상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줄 알아야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 고민이 많은 아이들이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어서 일본 작가 한 분 더 만나보죠.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아오키 가족을 가토 미키 그림 문학세계사에서 2022년에 출간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려서부터 엄마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를 받았던 주인공 아스카는 초등학교 5학년 생일날 오빠에게서 전해들은 엄마의 이 말로 충격을 받아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다행히 학교 담임선생님과 오빠의 관심으로 외조부님 댁으로 요양을 가는데요. 자연으로부터 치유받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조건 없는 수용과 사랑으로 목소리를 되찾게 돼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작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소리를 되찾고 자신의 생명력을 인정하는 아스카가 다른 친구에게도 손을 내밀어 생명을 구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스카를 증오했던 엄마, 그리고 관심 없던 아빠, 그리고 친구를 왕따시켰던 교실 내 친구들까지 모두 반성과 사과를 하게 함으로써 6학년 생일을 해피 버스데이 파티로 마무리를 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작가가 줄곧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거든요. 누구에게나 귀한 생명력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스카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무조건적인 수용과 인정 그리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얘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에게도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어른들을 바라보다가 어른들에게도 각자의 사연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연을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된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가가 심리 상담사여서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한 다양한 케이스들을 내용으로 녹여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문학적으로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덕분에 리얼리티는 살아있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한 3분의 2까지는 되게 마음 뭉클하게 그 리얼리티에 정말 막 빠져들어서 읽다가 갑자기 뒤로 갈수록 모든 등장인물들이 막 갑자기 반성을 하고 갈등이 해결이 되고 해피엔딩이 되는 그 부분에 연계성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등장인물들이 조금 더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 예를 들면 자기가 똑같이 당해봤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한다거나 성찰하는 과정이 조금 생략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모두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모두 생일 파티에 참석할 수 있죠? 네. 굉장히 그 작가님이 이상적인 해피엔딩을 너무 희망하고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짠하다는 마음으로 또 책장을 덮었습니다. 네. 5학년 아이들과 이 해피 버스데이 같이 읽었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뭔가 크게 와닿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에서 구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왕따를 당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이 책 다시 읽으면서 역시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생명력, 치유 다 함께 포용하고 인정하는 그런 메시지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지점이 조금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이 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요. 동화 소재로 이제 또 극적인 사건들이 소개가 되다 보니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맞아요. 아이들에게는 공감하지 못하는 요소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아이들도 이 책 한 권을 다 읽지 않아도 뭐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2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될 것 같아요. 내가 찾은 나의 목소리를 왕따 당하는 친구 준코를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그 부분까지만이라도요. 뭐 일본 매스컴에서는 이 책을 부모들의 필독서로 집중 소개했다고 해요. 부모의 역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동화라서 이 우리 구독자분들도 워낙 책에 관심이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의 생명력을 믿고 다그치지 말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되기로 오늘 또 노력해보는 또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만나본 4권의 책 리얼말의 슈퍼 아이돌 오두리, 화성에 간 내 동생,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주인공들이 진짜 나는 누구지? 나를 둘러싼 가족과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책들을 소개해 드렸어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막 열심히 그림책도 읽어주고 같이 읽기도 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 왜 점점 책은 네가 스스로 읽는 거야. 지금 몇 학년인데 막 이렇게 되죠. 근데 동화를 읽다 보면 부모도 같이 읽어야 하는구나를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나이 대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커나가는 성장의 과정을 배우게 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오늘 나눈 책들 부모님들도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이 시간 마무리를 할까요? 리얼말에 자아찾기라는 긴 여정을 시작한 마레를 응원한다. 슈퍼 아이돌 오두리. 하고 싶은 건 놀면서 찾자. 화성에 간 내 동생, 나를 나답게 만드는 상상력과 도전의 힘. 해피 버스데이. 누구나 자신만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 곰신의 동화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 곰신의 동화책방이었습니다.